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녀는 더 이상 안기지 않았고 가까이 다가오면 코끝을 찡긋거리며 살짝 뒤로 물러섭니다. 70대 초반의 김정순 씨는 평생 누구보다 깔끔하게 살아왔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청결을 생명처럼 여겼고 샤워는 하루 2번, 옷은 세탁된 것만 입고 고급 보습제와 향수까지 챙기며 살았죠. 그런 자신에게 냄새가 난다는 말은 그저 불쾌한 지적이 아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비극적인 사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냄새 문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중장년, 노년 세대에게 가족 간 거리감과 고립감을 만들고 있는 치명적인 관계 질병입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도 손주가 다가오지 않고 며느리는 창문을 열기 바쁘고 친구들은 어느샌가 곁을 비웁니다. 병원에 가도 노화 때문이에요 라는 형식적인 진단만 돌아옵니다. 아무리 씻고 향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불쾌한 냄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설명할 수 없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몸에서 냄새가 날까요? 왜 아무리 씻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주변 사람은 그 냄새를 느끼지만 본인은 전혀 모를까요? 이건 단지 위생 문제도 본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냄새는 노화라는 자연현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나는 깨끗한데 왜 냄새가 날까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가족과의 거리마저 바꿔줄 수 있는 변화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위생 부족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전 누구보다 깔끔하게 살아왔는데요. 74세 김경숙 어르신은 그렇게 울먹이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2번 샤워하고 세탁은 이틀에 1번, 손수건과 양말까지도 매일 삶아 쓰는 생활을 수십 년 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주의 한마디에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냄새나요. 이 이야기는 결코 김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층이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대부분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상처만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더럽게 살아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노년기 특유의 체취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생리적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 중심엔 노네날NONANAL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40세 전후부터 인체는 노네날이라는 화학 물질을 서서히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피지선에서 생성된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데 60대 이후부터는 그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70세 노인의 피부에서 검출되는 노네날의 양은 20대의 3배 이상. 이 물질은 공기 중에 쉽게 퍼지고 특유의 쾌쾌하고 익숙한 듯 이질적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냄새를 본인만 못 맡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후각은 같은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빠르게 무뎌집니다. 즉, 내가 평소 맡고 있는 내 몸의 냄새는 후각이 적응해버려 인식조차 못하게 됩니다. 반면 주변 사람들은 그 냄새를 뚜렷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당사자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고립감과 자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난 매일 씻는데요? 김경숙 어르신도 반복해서 이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바뀌고 땀과 피지의 조성이 바뀌고 침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 이런 내부 생리의 변화가 체취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대사 과정에서 채취가 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중 일부는 피부나 호흡을 통해 약물 특유의 냄새를 유발합니다. 구강건조증, 치아 질환도 입냄새의 원인이 되고요. 즉, 노인 냄새는 절대로 개인의 위생 탓이 아닙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 그리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내부의 이유들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냄새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이해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노년기 채취는 분명 줄일 수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생활을 조금씩 바꿔가면 가족과의 거리,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주변은 다 알고 나만 모르는지, 그 냄새의 인지 격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만 못 맡는 이유 왜 주변은 알고 나는 모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수를 뿌리고 외출한 지 10분도 채 안 됐는데 당신은 그 향을 더 이상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향기 좋네요 라고 말하죠. 왜일까요? 인간의 후각은 반복된 냄새에 금세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노인 채취의 가장 큰 특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은 모두 안다. 이걸 후각순응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냄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같은 자극이 지속되면 인식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뇌의 생존 전략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자신의 냄새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노레나렌ONANAL이라는 채취 물질은 피지, 땀, 산화물과 결합하면서 공기 중에 퍼지기 쉬운데 자기 피부에서 계속 발생하니 후각은 더 빨리 무뎌집니다. 문제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냄새를 맡지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짝 창문을 열고 미묘하게 거리를 둡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느 날 손주의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할머니 냄새 나요. 그제야 비로소 본인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럽게 살아왔나?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몸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향수와 보습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문제는 냄새를 없애려는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향수, 보디미스트, 강한 세정제, 지나친 보습제입니다. 노인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뿌리면 향과 노레날이 뒤섞여 더욱 복잡하고 불쾌한 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드 뚜알레처럼 알코올 베이스가 강한 제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보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향 보습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제품은 인공향료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 채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기로 덮으려는 시도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덧씌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강한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워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노폐물과 피지의 산화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샤워는 중요하지만 무조건 자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씻는 법 냄새가 나는 세 곳, 매일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매일 샤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냄새. 이유는 간단합니다. 냄새가 나는 부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집중되는 세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부가 접히는 곳 목 뒷덜미, 겨드랑이, 배주름, 가슴 및 무릎 뒤. 이곳은 통풍이 안 되어 습기가 차고 세균 번식이 활발합니다. 두 번째, 피지가 많은 곳 두피, 등 상부, 가슴.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며 특유의 노인 냄새를 유발합니다. 세 번째, 땀이 많은 손발 부위, 손바닥, 발바닥, 발가락 사이. 특히 발은 통풍이 안 되는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축축하게 갇혀 있어 악취가 더 심해집니다.
이 부위들을 깨끗이 씻을 때에도 중요한 건 순서와 방식입니다.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자극 없이 닦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발은 샤워 후 수건으로 닦는 걸로 끝내지 말고 드라이기나 전용 파우더로 완전 건조시켜야 합니다. 몸이 아닌 주변에서 나는 냄새의 정체. 문제는 몸뿐만이 아닙니다. 생활 공간 전체가 냄새의 저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베개, 담요, 소파 커버, 옷장 속 겨울옷, 심지어 오래된 커튼까지. 이 섬유 제품들 속에는 땀, 피지, 침 등 다양한 노폐물이 축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 입자가 스며들며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매일 아침 몸에 다시 배는 것입니다. 마치 옷걸이에 걸어둔 코트를 매일 뿌리는 향수처럼 말이죠. 특히 침구류와 베개는 얼굴과 직접 닿는 곳인 만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냄새는 식습관에서 시작된다. 먹는 것이 곧 냄새가 됩니다. 몸속의 산화 스트레스는 곧 체취의 근원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피지, 노폐물,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냄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산화 식품 섭취, 블루베리, 토마토, 고추, 강황 등. 수분 보충, 미지근한 물을 하루 68컵. 구강청결 헤어 클리너, 무설탕, 껌 활용.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몸속 환경이 바뀌고 냄새의 뿌리 자체가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가족은 말하지 않고 거리를 둘까? 할머니, 냄새 나요.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오히려 솔직한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차마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대신 창문을 열거나 방문 후 환기를 하거나 안기지 않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더더욱 조심스러운 겁니다. 직접 말하면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년층은 이러한 거리 두기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몰라 오해가 쌓이고 때로는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는 가족도 이유를 모르는 어르신도 모두 괴로운 겁니다. 냄새는 곧 존엄입니다. 체취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과 연결된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녀와 손주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많은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가족을 보살피고 사회에서 역할을 해온 자신이 이제는 꺼려지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자존감이 크게 흔들립니다. 내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가? 라는 의문은 마음을 짓누르고 이것이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냄새는 단지 냄새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루 3분 냄새 없는 노년을 만드는 루틴. 냄새 문제는 절망이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하루 단 3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침 창문 열고 5분 환기. 집안 공기부터 환하게 바꿔주세요. 샤워살 접히는 부위, 피지 많은 부위, 발과 손을 순서대로 부드럽게 씻기.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강한 비누보다는 약산성 클렌저. 의류 매일 속옷과 티셔츠 교체. 면소재, 땀 흡수 잘 되는 옷 착용. 침구류 일주일에 한 번 세탁. 햇빛에 말리기. 수분 섭취, 미지근한 물 하루 6컵 이상. 갈증 느끼기 전 마시기. 구강관리 하루 2번 이상 양치 헤어 클리너, 무설탕 껌 활용.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가족의 미소가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냄새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노년의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변화의 시기를 알리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것을 감추려 하지 말고 건강하게 관리해 나간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가 안겨오는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3분 작지만 강력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는 향기 그 이상으로 소중합니다. 삶이 틈트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함께 걷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